간혹 결혼 소식으로만 근황을 알렸던 유통. 그동안 어떻게 지냈을까요? 지난해 연말 새롭게 오픈했다는 그의 식당이라는데요. 하하, 이건 뭐 휴업 안내판인가요? 사람들이 다 거리에서 사라지고 이래가지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한 달 한 3일 만에 다시 이제 문을 열려고 해요. 개업한 지 석 달도 안 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답니다. 아직도 반짝반짝한 가게 안. 하지만 코로나19가 갑자기 확산되면서 뒷정리도 제대로 못하고 피난 가듯 휴업을 했었다는데요. 이 물김치인데, 비트 물김치인데. 이야, 곰팡이가 다 폈네. 아유, 이건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다 버려야 되나? 버려야 돼요? 국물만 부어서 바로 끓일 수 있게 준비해둔 어묵탕도 한가득입니다. 이 오뎅탕 세팅했는데 오뎅탕에 들어가면 두부인데 냉장고 넣어놔도 다 상했네. 다 버려야 돼. 아이고 아까워라. 나는 이 음식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 내가 배운 게 음식 버리면 재받는다고. 못 먹는 사람 천지백갈인데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지. 그럼 그에게도 이런 휴업 사태는 처음이랍니다. 살다가 이런 난리는 처음이라. 이런 난리는.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힘든 시기에 견뎌내고 있다는데요. 근데 갑자기 웬일입니까? 분위기를 한껏 잡고 목청껏 열창하는 유통. 여기가 식당인지 노래방인지 헷갈리네요. 또 조용하고 난 안 바쁘면 우울증 오거든. 노래와 함께 그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다는 또 한 가지. 바로 손글씨와 그림 그리기인데요. 실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식당이 미술관이냐? 예. 식당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의 작품들. 알고 보면 그는 꾸준히 활동해온 화가이기도 합니다. 다방면에 재주 넘치는 그지만 그가 이름을 알렸던 건 외식 사업가 유통이었죠. 하루 매출이 2천만 원에 달했던 유통의 국밥집은 전국에 체인점이 생길 정도로 성공했었죠. 천천히 접었지. 한 번에 접은 게 아니고. 하나 접고 내 작품이 굉장히 많았거든. 근데 내 미술관을 내가 지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총알이 떨어지니까 그동안 국밥집에서 번 돈들 또 연기자 생활에서 번 돈 이런 돈을 거기에 투자를 전부 다 하게 된 거지. 혼자지만 식사만큼은 제대로 챙겨 먹는다는 유통. 식당을 하면서 다져진 칼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귀찮을 때도 많지만 살기 위해 먹는다는 그. 통아, 악착같이 먹어라. 약곱챙이 먹고 이게 큰 누나가 내고 하는 말이거든. 식전에 먹는 거. 챙겨야 할 약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나는 이 약 자체를 보약이라 생각하거든. 그래 먹는 내가 행복해. 그리고 덜 아프고 좋아지기 위해서 먹는 약이니까. 벽을 벗삼아 홀로 식사하는 유통. 사업가보다도 그를 유명하게 만든 것 무려 8번이나 결혼을 한 화려한 개인사였습니다. 내가 첫 번째 우리 그 애기 엄마하고 3번 이혼했어요. 한 사람하고. 결국은 안 돼가지고 헤어졌는데 내가 그 19살 때 우리 큰애를 낳았거든. 내가 조언을 했다고. 아버지가 계셨으면 또 모르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허전하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가지고 사랑을 찾다가 그래 우리 애들 엄마 만났는데 근데 사람들은 내보고 무슨 자유로운 영혼이다 그러는데 정말 그 어린 나이에 그 아들 둘 내가 또 바로 키우려고 내 힘으로 먹이 살리려고 내가 안 해본 게 없었다고. 6명의 여자와 8번 결혼한 유통. 네 번째로 비구니와 결혼했을 때는 온 세상이 떠들썩했었죠. 그만큼 그를 보는 대중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궁금한 게 내 그 결혼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는데 이 무엇이 궁금하노? 나는 일반 사람들하고 틀린 게 다른 사람들은 애인으로 만나고 또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나는 그것의 차이일 뿐이라. 난 내가 남자니까 내가 책임을 지시기 위해 가지고 내 아내의 자리에 내가 앉히고 합법적으로 누가 뭐래도 이 사람은 내 아내고 누가 뭐래도 나는 이 사람의 남편이라는 거. 그래 내가 편하거든. 이번이 마지막 사랑이라 공언했던 33살 어린 8번째 몽골인 아내와의 결혼 생활도 작년에 마무리 지었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니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하다. 같이 사는 자체가 인연이 요까지인 것 같으니까 우리 깨끗하게 헤어지자. 난 늘 그렇게 한 페이지씩 넘겨서 온 거지. 가끔 내가 이 집에 혼자 들어올 때 또 일을 마치고 이래 걸어갈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왜 이리 살지? 내가 만약에 집에 식구가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바로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가족이 보고 싶어서라도 쫓아올 것인데 결국 다시 혼자가 됐다는 유통. 외로움이 밀려들 때면 어디론가 전화를 건다는데요. 몽골몽이라는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얼굴 가득 웃음꽃이 가득 핍니다. 아빠는 미미 보고 싶었어. 뭐야? 이혼을 하면서 아내와 함께 몽골로 떠나보낸 막내딸입니다. 또 아빠를 웃기네. 55에 나왔다는 늦둥이 애교쟁이 미미는 이제 10살. 꿀 떨어지는 달달한 표정. 딸 바보가 따로 없네요. 그래 미야. 마스크 해야 돼. 마스크 하고 사람들 많은 데 가면 안 되고. 네, 잘 주무세요. 그래. 잘 주무세요. 오케이. 미미가 크다가 2017년도에 와가지고 1년 살다가 2016년도에 와가지고 2017년도에 같이 1년 태권도, 피아노, 그림 요 세 가지를 내가 가르쳤거든. 다음 날 뭔가를 찾느라 분주한 유통 씨. 부지런히 이렇게 챙기세요. 어디 가세요? 오늘 참 나를 위해 늘 기도해주는 내 친구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도운설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도운설이라고요? 많이 들어본 이름 같기도 한데 누굴까요? 미야, 우리 미미 아빠 갔다 올게. 들어올 때처럼 나갈 때도 미미에게 인사를 잊지 않는군요. 세상 사람 다 안다는 유명인 도운설 씨. 그가 살고 있다는 서울까지 먼 길을 나선 참인데요. 다시 가게 문을 열면 언제 볼 수 있을지 기약이 없어 오늘 큰맘 먹고 날을 잡았답니다. 과연 유통에 둘도 없는 친구 도운설 씨의 정체는? 하하, 가수 서른도 씨였군요. 동형인 유통과는 오랜 세월 우정을 나눠왔다는데요.
이런 그림도 보면 이게 일반 사람의 그림하고 좀 다르는 게 자기만 어떤 정신 세계. 참 그래서 내가 이게 항상 나누고 친구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곡을 내 2곡을 받았어요. 돈 한 푼 안 주고. 그리고 또 뭐 레코딩 할 때 며칠씩 밤새면서 근데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또 받았기 때문에 뭔가를 또 주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림을 선물하게 된 거지. 목이 녹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동안 연습을 좀 하셨는지 이 노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신경 쓰는지 한번 노래 한번 들어봐야지. 한번 해보소 한번. 어떤 거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통일이 오네 따라라디나 통일이 와요 따따라따나. 삼천리 강산의 통일이 알고 보면 앨범을 여러 장 낸 가수이기도 한 유통. 2년 전에는 서른도가 만들어준 곡으로 앨범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원래 또 내한테 곡을 주실 때도 그 몽골에 있는 우리 미미 뭐 생활비나 뭐 학비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 그래서 덕분에 또 그 음반 내고 뭐 2019년도는 행사를 많이 내가 또 다녔었지. 요즘 이 트로트가 됐으니까 좀 이때 음반을 좀 제대로 한번 좀 다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서 한번 활동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오케이.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트로트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아까운 능력을 삭힐 필요도 없고 또 지금 잘만 하면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지금 좀 어느 정도 좋아지기만 하면 행사 같은 것도 무장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것도 무시 못 하니까. 오케이. 그거 한번 좀 같이 신경을 써봅시다. 보통 예술가의 그런 그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노래면 노래, 뭐 연기면 연기, 춤이면 춤, 뭐 하여튼 못하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없고.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저 사람은 산에 가서 돌을 닦아야 될 사람이에요. 유퉁에게 서른도는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준 고마운 벗입니다. 드디어 식당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날, 식자재 마트를 찾았습니다. 요식업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식재료 고르는 일만큼은 직접 해왔다는데요. 신선한 재료로 제대로 맛을 내는 게 요식업의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이랍니다. 아니 그 유통 선생님.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식당 하십니까? 예. 힘들지. 아이고 예. 저도 어쩌겠습니까? 한 달 만에 문 닫혀야 합니다. 하여튼 그래도 뭐 부부끼리 뭐 하면 되죠. 저는 지금 혼자라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 장잘 열심히 마시고. 사시다. 예, 그래 맞습니다. 예. 이런 게 바로 동병상련의 마음이겠죠. 누구나 힘든 시기, 특히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 유퉁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 유니폼을 딱 입으면은 지금부터는 또 내가 내 인생의 요리사로 또 바뀌는 겁니다. 주방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는 유퉁. 오랜 세월과 경험이 쌓인 덕분에 맛을 내는 데는 자신이 있다는데요. 까다롭다는 막창 손질도 직접 합니다. 이게 월계 수입이고 잡내를 잡아준다는 월계 수입. 그리고 또 다른 비법은 그다음에 들어가는 거는 제가 이거 가르쳐 주면 안 됩니다. 네? 못 가르쳐 준다. 아 뭐가 있어요? 그래 카트 카트 찍으면 안 된다고요? 안 돼. 안 돼. 아, 진짜 농담이 아니고. 아 진짜요? 어. 며느리, 아니 딸 미미한테도 안 가르쳐 준다는 그만의 비법이라는데요. 쓰신 것 같은데. 예, 우리 인체 좋은 건데 이것까지 가르쳐 주면은 이게 제가 연구한 게 이거 하루 이틀이 아닌데 막창을 이렇게 압력솥에 삶는 경우는 저희 집밖에 없어요. 비법 재료까지 더해서 압력솥에 푹 삶아낸다는데. 그러면 부드러운 식감에 감칠맛까지 더해진 막창이 완성됩니다. 서비스 메뉴인 어묵탕도 순식간에 만들어냅니다.
근데 뭐 대충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손님 오시면 이제 내주면 되지. 이젠 본격적으로 손님을 맞을 차례. 왔나? 예? yok 봤지? 아이고 왜 형님 고생 많지요. 가게 문을 다시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찾아와준 고마운 지인들과 단골 손님들입니다. 아유 얼굴이 더 젊어 선택이. 네, 좋아야지. 내 되게 좋은 동생. 내 의동생. 네, 여기에 자주 옵니다. 사무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먹고 싶어서 왔습니다. 달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뭐 소문도 많았지만은 마음이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세트 1분입니다. 예. 주문이 들어오면 준비해둔 막창을 초벌구이에서 손님상에 내놓는데요.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초벌구이를 해야 불맛이 더해져 더욱 맛있는 막창이 완성된답니다. 아이고 형님 왜 이렇게 푸짐하게 또 말이. 맞아. 그래 한 달 만에 형님 얼굴 뵙는데. 막창 속에 대파를 넣어서 구워내는 대파 막창구이가 인기 메뉴라는데 절로 소주를 부르는 맛이라나요? 그리고 이곳에서만 주문이 가능한 특별한 메뉴. 신청곡 저 일어나 한번 부탁합니다. 형님도 일어나고 우리도 일어나야지. 그래. 코로나 이기고 일어나야지. 고맙습니다. 바로 유통이 직접 불러주는 노래 서비스입니다. 건강도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나자. 일어나. 익숙한 듯 신청곡을 부르는 유통. 해보는 거야. 일어나. 어려운 발걸음을 해준 고마운 손님들. 봄의 새싹 날 그리고 스스로를 응원하는 노래이기도 하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 손님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하루의 고달픔을 풀어주기 위해서 막간을 위해서 이렇게 노래를 매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노래에 취해서 소주에 취해서 막창에 취해서 이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고 갑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문을 연 와중에도 잊지 않고 제법 많이 찾아와준 고마운 손님들. 과연 오늘 매상은 만족스러울까요? 한 50만 원 더. 그럼 많이 나온 거예요? 많이 왔던 거예요? 아니 이 집세가 지금 하루에 15만 원인데 이 450만 원이 끼냐. 이게 뭐 무조건 적자야. 이 정도 나와도 이렇게 이거 테이블이 적자야.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적자. 요즘 어쩔 수 없나 보네요. 그래도. 그럼 최 100만 원 이상은 팔아야 되는데. 쓸쓸함을 더해주는 비까지 내리는 늦은 밤. 퇴근길. 또 이렇게 가게 끝나고 이렇게 밤늦게 들어가시면은 어떤 생각 많이 드세요? 아유 허전하지.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허전하고. 우리 미미 이렇게 생겼거든. 아빠한테 사진 찍는다니까 이래 찍은 거라. 야, 뭐 이거 보고 내가 울었다고. 이 알레르기 나가지고 애가 살이 다 빠져가지고 엉망인데도 아빠한테 보낸다니까 이래 억지 웃음을 웃는데 아버지 눈엔 보이는 거죠. 보이지. 얼마나 명랑하고 케어하는 애인데. 아프다는 얘기 들으면은 당장 달려가고 싶으셨겠어요. 당장이 아니고 그건 아직 나는 그때 잠 못 자는 거지 뭐 기도하고 뭐 그냥 기도하고. 미미와 헤어진 후 잠 못 드는 밤이 많아졌고 그럴 때면 습관처럼 그림을 그린다는데요.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그리울 때마다 써내려가는 편지 같은 것이라는데요. 오늘도 또 한 장 그리운 마음이 쌓였습니다. 우리 미미 날마다 활짝 웃으라.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불행보다는 행복으로, 낙천적으로. 언젠가는 필리핀의 작은 리조트를 지어서 딸과 함께 살고 싶다는 유통.
그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겨움 속에서도 어느새 훌쩍 찾아온 봄. 유통씨도 봄 맞을 준비를 한다며 쇼핑몰을 찾았습니다. 봄옷. 봄옷을 하나 살라고. 철철이 옷과 신발, 학용품 등을 챙겨서 몽골로 보내고 있다는데요. 딸아이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르기가 아빠들에겐 만만치 않은 일이죠. 이거 멜빵 치마 이거 괜찮네. 지금 봄이라서 이런 것도 입어도 예뻐요. 몽골이 추워. 네, 점프를, 추워요.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점프를. 그래 이게 낫네. 하나하나 따져가며 까다롭게 옷을 고르는 유통. 그래도 모르겠다 싶을 땐 방법이 있답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는데요. 사진을 딸에게 보내서 마음에 드는 옷을 직접 고르게 하는 겁니다. 샘플을 보고 하하, 드디어 딸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군요. 바로 입혀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야. 그러니까 응? 데리고 와가 입고 막 아빠 어때요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들은 손주 볼 나이에 늦둥이를 보면서 뒤늦게 딸 키우는 재미를 알게 됐다는데요. 이번엔 은행에 들렀습니다. 어제 장사해서 번 돈을 몽골에 보내기 위해서라는데요. 위아 송금 발심 전문 사부 해가지고 우리 애기 엄마한테 오늘 생활비 보낸 거. 이 300불씩 보내야 되는데 오늘은 200불밖에 송금을 못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꼬박꼬박 보내주세요? 보내야지. 그래야 공부하지. 학비는 또 따로. 학교에 직접 내가 학비가 많이 나오지. 아, 그럼 돈 벌어서 다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뒤늦게 대학에 들어간 이혼한 아내의 학비까지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심란한 마음이 들 때마다 그가 찾는다는 이곳. 어허, 포옹까지 나누는 걸 보니 보통 사이가 아닌 듯한데요. 오늘 얼굴 좋네. 이런다고 일부러 이쁘게가 있다. 옷도 잘 챙기고 잘했네. 아이고 옷도 잘 챙기고. 내 큰 누나. 큰 누님이세요? 작지 사이즈가 엄마가 작았거든. 나는 아버지 닮아서 크고 우리 누나는 아담하지. 어릴 때부터 유난히 덩치가 컸다는 유통을 업어 키웠다는 큰 누님. 먹는 게 제일 끝이라니까 그래. 아유, 아들 같은 큰 아들 같은 동생이지. 항상 마음 아프고 가슴 쓰리고 그런 동생이지 뭐. 왜요? 아니 가족하고 저 떨어져 있으니까 지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뭐. 딴 거 없지 뭐. 유통을 보자마자 밥상부터 차려주는 누님. 잘 시간인데 이제. 생선살까지 직접 발라주는 모습이 영락없는 어머니 같습니다. 혼자서 끼니라도 제대로 챙겨 먹는지 원. 누나는 걱정스럽기만 하다는데요. 고생했지. 아우 좋다. 그래. 맛있다 누구야. 맛있지. 꼬안꼬안나 막. 그래 많이 챙기면 그래. 건강해져야 돼 경훈아. 악착같이 문다. 그래 돈이 필요 없다. 누나 또한 식당을 하고 있어 동생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게 돈이 안 되고 피곤할 때는 이걸 빨리 버려야 내가 빨리 딴 길로 갈 수가 있다. 콜레라 때문에 안 될 때는 다 안 된단 말이야. 네가 거기서 있으면서 밤늦은 시간까지 술 팔고 앉아있으면 안 돼. 움직이고 다른 사람 다 장사 안 되면서 네가 안 되면은 무조건 문 닫아버려야 돼. 몸도 안 좋은 데다 건강도 안 좋은 데다가 그러고 바로 창원에서 집을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게를 스치면서 보는 자체가 본다는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내가 볼 때는. 건강도 안 좋은 상태에서 식당 운영을 강행하는 동생이 안쓰러운 누나. 누나가 도와줄 테니 가게를 그만 접으라는 건데요. 그래 누나 말도 다 옳지 다 옳는데 뭐 이렇든 저렇든 나는 이미 지금 내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 9살짜리 학부형이거든.
몽골에 뭐 생활비도 보내야 되고 학비도 보내야 되고 또 미미 엄마도 지금 학교 다니고 있고 거기에 대한 내 책임감도 있고. 어린 딸을 책임져야 한다는 불안한 마음에 쉽게 이를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랜만에 식당에 활기가 넘칩니다. 손님들의 뜨거운 호응에 더욱 신이 난 유통. 울퉁불퉁하긴 했지만 돌아보면 행복한 날이 더 많았던 지난 날들. 내가 이혼했다고 실패했느냐? 아니거든. 식당을 하다가 망했다고 실패했느냐? 그건 난 아니거든. 망했기 때문에 망한 데 대해서 또 내가 얻은 게 있거든. 인생에 실패가 없어. 특히 누구? 유통이한테는.